안녕하세요. 미미 남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올린 동영상 중에 이 커브 설명하는 걸 사서 리뷰를 하는 영상이 제일 반응이 좋아서 커브를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실제 사용을 해본 그 후기를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 보려고 해요. 저희는 지하 주차장에 지금처럼 공간에다가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오토바이들의 가장 취약점인 배터리에 대한 거는 좀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커버도 씌우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브 바이크는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스마트 키 채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 채용은 상위 버전인데 C125에 착용되어 있고, 대신 가격이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더 비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커브가 가장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옛날 구형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육각으로 돼서 키 부분을 이제 막게 돼서 이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열쇠를 넣을 수 있는 이 구멍 자체가 막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주시면 구멍이 열리게 되고, 이때 이제 키를 넣어서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돌려줘요. 자, 이제 커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스타트 이 시동 버튼으로 당연히 시동을 걸게 됩니다. 굳이 브레이크는 안 잡아도 돼요. 그냥 ON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ON으로 돌린 다음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면 되는데, 저는 일단 한참 운행을 안 하다가 근데 갑자기 운행을 하게 된다면 주로 여기 있는 이 킥을 이용해서 시동을 겁니다. 이 시동을 걸 때 가장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를 구입한 이유가 사실 이 킥스타트가 되는 점이 굉장히 좋아서 이 커브를 구입하게 됐어요. 배터리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뜻이죠.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배달 오토바이들을 많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대림에서 나온 CT100이라고 하죠. 그 기종들을 정말 개량 버전까지 많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용을 해봤는데, 거기는 따로 설명서는 없었어요. 킥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커브를 사서 매뉴얼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킥스타트를 하기 전에 일단 ON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에서 놓고, 자, 킥스타트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바로 보통은 시동을 ON을 한 상태에서 킥을 거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혼다 매뉴얼에서는 시동 ON을 하기 전에 동그라미 부분에 놓고 이 스로틀을 오픈을 해둔 상태에서 이거를 몇 번 밟아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그 레귤레이터가 돌기 때문에 이게 전기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이 기름 쪽으로, 이 엔진 쪽으로 기름을 조금 적셔준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매뉴얼에서는. 저도 거의 20년 넘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일단 매뉴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뉴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동 걸기 전에 이렇게 3-4번 정도 이렇게 한번 준비 운동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해줘요. 그 다음 이렇게 키 세레모니가 하고, 자, 여기서 굳이 이 스로틀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냥 놔둔 상태에서 킥 스타트 하는 부분에 발을 살짝만 올려둬도 딱 걸리는 부분이 느껴져요. 지금처럼 그냥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 발만 딱 얹어도 이게 딱 멈춥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시원하게 끝까지 밟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래로 쭉 민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무것도 그냥 넘어지지 않게 중심만 잡고 여기 끝부분만 잡고 할게요. 오토바이는
CC가 낮던지 CC가 높던지 겨울철에는 필수예요. 적어도 아주 급한 상황이라도 최소 30초 정도. 예, 옛날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이제 흡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담배 하나 딱 시동 켜고 담배 하나 피고 나면 끝난다고는 많이 했지만 뭐 요새는 이제 금연 시대니까 피고 뭐 주식 차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뭐 짤들을 하나 본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하나 좀 두시고 최소 30초.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요새 바이크들은 굉장히 좀 잘 나와 있고 기름에 이제 분산 이런 놈이 굉장히 좀 잘 되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저는 최소 2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온도 게이지 표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일단 만약 이제 게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타는 이제 TMX DX 같은 경우에는 온도 게이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칸 정도까지는 떠야 그때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만큼 오토바이는 겨울철에 예열이 필수예요. 예열을 안 하게 되면은 엔진을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일단 보시면 이 커브는 브레이크가 오른쪽 핸들 그리고 뒤에 풋 브레이크가 있어요. 클러치가 없긴 한데 로터리 방식으로 기어를 변속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클러치 레버가 없죠. 이 기종은. 자, 일단은 스탠드에서 보통 성인 남성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가볍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뭐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키 173이고 제가 앉았을 때는 이 정도 포지션이 나와요. 다리가 뒤꿈치까지도 닿고요. 다만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 달릴 때는 확실히 오토바이가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키 세레모니를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어 인디케이터 표시가 되고 기름 게이지 표시되고 시계가 표시가 되는데 이 화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총 주행거리 그리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거리 적상 트립. 자, 지금은 이제 이거는 연비입니다. 리터당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지금 제가 연비 주행을 하진 않고 그냥 막 땡기고 막 변속하고 막 하고 있는데도 47은 찍어요. 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다닌다는 명성은 역시 알아줍니다. 다시 이렇게 총 3개 화면이죠. 하나, 둘, 셋. 간단해요. 굉장히 필요한 정보만 딱 보여주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 뭐 예전에는 이렇게 저렴한 바이크에서는 이 기아 표시가 이런 전자식으로 안 되고 뭐 대림 기준으로 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막 불만 들어오는 경우. 근데 뭐 지금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이렇게 변속됐습니다. 자, 일단 시동을 걸고 타게 되면은 이게 로터리 방식이라는 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기어를 올릴 때는 앞을 밟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을 밟아주면 방금 찰컥 소리 나죠? 이렇게 찰컥 소리가 나게 힘껏 밟아줘야 됩니다. 살짝 발목만 까딱까딱 해서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오히려 기아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딱 뭔가 문제가 돼서 고장난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 세게 안 밟고 찰컥 소리가 안 나는 상태면 이 인디케이터에
숫자 단수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아 변속할 때는 힘껏 이렇게 철컥 소리가 나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 화면 인디케이터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죠? 힘껏 밟아주면 철컥 소리와 함께 내려갑니다. 방금은 뒤쪽을 눌러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살짝 누르게 되면 철컥 소리도 안 나고 기어 표시도 정확하게 안 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살짝 앞뒤로 움직여주면 기어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기어 표시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 형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볍게 살짝 이렇게 애매하게 밟으면 이런 식으로 기어가 정확하게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수 표시도 잘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살짝 앞뒤로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거는 서 있는 상태라서 주행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느껴지지만, 사실 커브 같은 경우에는 기어 간에 뒤에 백토크가 굉장히 심한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3단에서 2단으로 내리거나, 그러니까 기아를 올릴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아를 내릴 때 그 백토크가 굉장히 심하게 결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꼭 밟아서 이 기어가 정확하게 변속이 될 수 있도록, 다만 변속이 그럴 때 좀 시원시원하게 밟으면서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스로틀을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근데 몸에 습관처럼 생기게 되는데, 기어 변속을 할 때는 스로틀을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놔주고 돌아갔을 때 그때 기어 변속을 해주면 됩니다. 기어를 내릴 때도 그래요. 그냥 기어 시프트 업을 할 때도 그렇고 다운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중간에 스로틀을 놔줘서 이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다시 복귀를 할 때 그때 순간순간 기어 변속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스로틀을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즉 주행을 라이딩을 쭉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래 내 바이크를 잘 타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이 커브는 세컨 기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바이크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변을 할 때도 말 그대로 이 기어를 변속하는 수동 매뉴얼들은 항상 스로틀을 놓고 기어 변속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클러치 부분에 충격을 주지 않고 오래 사용하게 되거든요. 일단 제가 출퇴근용으로 왕복 한 하루에 일일 40km 정도로 운행을 합니다. 편도 20km인데 20km 정도 운행을 하는 데는 굉장히 연비도 좋고, 도심 주행을 하는데 가볍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할 만은 해요. 근데 다만 이게 한국 이 도로 사정에서 누구나 그렇지만 경차를 탈 때 도로상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리터급이나 쿼터급, 적어도 쿼터급을 탈 때도 도로상에서 주행을 할 때 뭔가 위험하거나 차들의 운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좀 탈만했어요. 왜냐면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근데 커브는 이 속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달리고 있어도 최고 속도가 이 계기판 상에서 정말 끝까지 당겼을 때, 쥐어 짰을 때가 8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 대교를 건널 때도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차들은 뒤에서 시내 권장 속도가 이제 제한 속도가 50km로 됐지만 사실 그거를 다 지키고 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뒤에서 오는 차들, 후방 차량이나 이런 이제 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쇼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 요철을 지날 때도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로를 타고 있는 구간을 지날 때는 살짝 서줍니다. 뭐 오토바이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서서 살짝 그 스탠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처음 타시는 초보분들이 그런 이제 유격이 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는 순간적인 그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쪽 이 프론트 부분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저희 이제 개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런스를 무거운 걸 장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바퀴 윗부분이 가볍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저한테 오는 뭔가 안정감? 사실 이 기종에서 바라기는 좀 욕심이긴 하지만 초보분들이 탈 때 의외로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대림 뭐 시티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종이 가볍긴 했어도 무게 밸런스가 앞쪽에도 굉장히 좀 잘 돼 있었다. 그래서 마냥 가볍다고만 느끼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커브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함도 있고, 저같이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안정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기종이.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출퇴근용으로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오토바이를 처음 타거나 아니면 이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 주행 시에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속도를 감속해서 주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커브 브레이크는 다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 핸들 앞에 있고, 지금처럼 뒷브레이크는 이제 풋브레이크라고 하죠. 우측에 있어요. 자, 일단 오토바이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초보분들이 커브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실질적으로 주행을 할 때 어떻게 잡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고 왼단이죠. 자, 시동을 일단은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힘껏 밟아서 철컥 소리가 나야 기어가 들어가고. 자, 이 커브는 1단으로 무조건 출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2단 출발을 해도 되긴 한데 2단은 뭔가 좀 텀이 길어서 1단으로 출발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일단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 양쪽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거나 이렇게 잡는 거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앞뒤를 순서대로 1, 2 또는 1, 2 이 순서대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가볼게요. 천천히. 자, 일단 주행을 하다가, 자,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브레이크를 잡고 뒷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뒷브레이크부터 밟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브레이크. 자, 밟다가 이거를 밟아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발목만 살짝 움직여줘도 뒷브레이크가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커브는 이 토크백이라고 하죠.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스로틀을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놓게 되면은 그 걸리는 부하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직 얘가 키로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글들을 봐도 이 백토크가 굉장히 심해서 이 백토크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엔진 쪽에 관련된, 특히 이게 라이딩하는 주행 부분에 들어가는 그 튠이라서 좀 깨름칙하기도 해서 그 튠은 하진 않았어요. 자, 일단은 좀 힘드니까 쭉 길게 한번 영상을, 일단은 우리 미미 씨는 위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이렇게 이거를 너무 꽉 잡으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처럼 살포시 손가락 사용해서 지그시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일단 지금처럼 2단 출발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부드럽게 출발할 수는 있는데 언덕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1단으로 출발하시는 걸 버릇처럼, 습관처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행을 해볼게요. 예, 굉장히 안전하게 지하 주차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게 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기가 조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구나, 아,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C 눌러주면 스쳐 당겨주고 하고, 자, 밑에 쪽 그렇고 이렇게 달리다가 발목을 딱 움직여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커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주행 한 달 정도 주행을 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 미미 씨 보시면 뭐 가장 중요한 건 주차겠죠. 이 커브는 가볍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부분 주차 이 사이드를 내려서 기울여줘도 주차가 되고요. 뭐 이거는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도 이거는 또 처음 봤어요. 이게 고무 뭔데 뭐 정확하게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이게 이 부분이 뭐 세게 땅에 안 닿기를 바란 건지 아무튼 굉장히 좀 의미 없는 제품 부품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스탠드로 중앙인데 스탠드인데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핸들을 잡고 여기에 걸려있는 이 짐바지가 있어요. 짐바지 부분을 그냥 뒤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가운데에 떠있는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되죠. 보통 주차할 때 이렇게 사이드 중앙 스탠드로 주차를 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이게 이제 쓰러질 위험도 방지해주고, 핸들 앞쪽에 락을 걸 때도 앞쪽이 떠있기 때문에 핸들을 조작하기 되게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은 오토바이 주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이 중앙 스탠드가 있는 바이크들은 중앙 스탠드로 주차를 하시고, 이제 매뉴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스탠드가 없는 기종이 대부분 있는데 사이드로 하실 때 주로 왼쪽이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브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 바이크를 사는 용도 자체가 가벼운 출퇴근, 동네 주행, 이거에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이 바이크를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연비 좋고 작고, 그리고 뭐 2명이서 타도 쾌적하기 때문에. 다만 정말 장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 시내에서 차들이 많은 경우에 차들의 속도와 도로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탈 때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도로 유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진입을 하는 그 기종이긴 한데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타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근데 그것도 좀 이제 완화가 되긴 하는데, 오히려 경험 있는 제가 탈 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기변병이라고 하는데 기변을 굉장히 하고 싶게 만드는 바이크가 아닌가. 현재까지는 제가 동네에서 굉장히 잘 이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점수를 100점에서 준다면은 한 70점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잘 만들었던 대림 바이크들이 더 좋지 않았나, 무게 밸런스 부분에서. 뭐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바이크를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격, 연비, 그리고 외관. 디자인은 뭐 깔 게 없습니다. 사실 이 바이크는 이렇게 세워놨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뭐 바이크를 세워두고 뭐 전시만 할 건 아니니까
일단 오토바이 이제 수동 매뉴얼의 이 감각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적극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고 가격도 물건들이 많이 풀리면서 그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중고 가격도 많이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화됐다. 그래서 200 한 연식이 얼마 안 됐고 키로수도 짧은 기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220은 너무 심했나? 한 230에서 240선이면 거의 신차 같은 중고를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튠도 돼 있고.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저희 영상이 커브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일단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뿅뿅.